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학동 참사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광주 복합 쇼핑몰, 글로벌 모터스, 5.18 행방 불명자 안매장 등이 지역 이슈가 될 걸로 보입니다. 여수산단에서 또다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사고가 나면서 여수산단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점검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지급을 목표로 논의가 시작됐는데 지급이 시작된다면 광역시 단위에선 처음입니다. 이건희 컬렉션의 첫 지역 순례 전시가 광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 전시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국보와 보물들이 관람객들에게 첫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학동 참사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국감을 위해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고 광주 복합 쇼핑몰, 글로벌 모터스, 5.18 행방불명자 안매장 등이 지역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7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합니다.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골 중 한 구의 DNA가 5.18 당시 행방불명자와 일치해 안매장 사실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국방위는 추가적인 안매장 사실과 경위 등을 보고받고 조사위의 활동기간 연장, 예산과 인력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는 6일 국토교통위원회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와 노동자 6명이 숨진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집중 조사합니다. 정익희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증인으로 이승엽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에 입주를 대기하고 있던 우리 광주 시민들의 피해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자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오는 20일 광주시청에서 열리는 광주시 국감에서는 복합 쇼핑몰과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현안입니다. 광주시가 요구한 복합 쇼핑몰 지원액 9천억 원의 타당성과 글로벌 모터스 성과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합 쇼핑몰과 관련된 소상공인 보호 대책도 이슈 중 하나입니다. 복합 쇼핑몰 관련해서 반드시 지역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응, 이 부분에 대한 국비 예산, 이런 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게 맞죠. 그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쌀값 정상화, 전남의대 신설,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사회적 합의 미행 등 다양한 지역 현안들이 각 상임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여수산단에서 또다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서 산단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점검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자기 흑색 연기 기둥이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인근 작업자가 즉각 사고임을 알아차립니다.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단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난 곳은 철거 중이던 옛 한국실리콘 공장입니다. 지난해 금호 P&B와 한 철거업체가 경매로 낙찰받은 뒤 공장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배관이 절단되면서 안에 남아있던 유독물질 트리클로로실란이 누출된 건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실리콘 화합물 중 하나인 트리클로로실란은 제3위험물로 분류되는 무색의 자연 발화성 가스입니다. 금호 P&B 측은 철거 업체가 책임질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저희 지분 얼마, 그쪽 지분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참여했습니다. 철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근 주민 등은 그동안 유해 물질이 남아있을 것이 뻔한데도 제대로 철거가 되지 않고 있다며 여수시청 등의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클리닝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그거는 고철이 아니고 이제 그 폐기물이 되거든요. 그런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 27일 여수산단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지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여수산단에서는 최근 한 달 사이 가스 누출과 화재, 추락 사고 등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이후에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게다가 사고가 날 때마다 책임 떠넘기기와 사고 은폐까지 반복되는 상황. 시행 1년도 채 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이미 없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광주에서 무면허 고등학생이 친구 어머니의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호기심에 몰래 친구 부모님의 차를 운전하다가 변을 당한 걸로 보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광주광역시 한 교차로. 경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더니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찌그러진 경차에선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고의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곳곳이 심하게 파손돼 있습니다. 지난 1일 새벽 2시 30분쯤 경차가 승용차와 정면 충돌해 경차를 몰던 무면허 운전자인 고등학생이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고등학생과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했는데 폭발음이 났다니까. 뭔 일 난지 알고 그래 내려가 봤지. 그랬더니 사고 나가지고 그렇게 있더라고. 놀랬지. 동네 사람도 다 나왔잖아 지금 새벽에. 무면허 운전자인 고등학생은 친구 엄마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이 서툰 무면허 고등학생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엄마 차를 빌려준 고등학생은 무면허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지급을 목표로 논의가 시작됐는데 지급이 시작된다면 광역시 단위에선 처음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 농민수당은 2020년 첫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농민들이 주민 발의로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 차례 무산됐던 농민수당 논의가 광주시 주도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광주시와 자치구, 농민단체 등은 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어 도입 절차와 지급 기준 범위 등을 논의했습니다. 농민들은 우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농업이 갖고 있는 공익적 수단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정부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광주에는 농민 3만 5천여 명, 농업 경영체 2만 8천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예산은 광주시가 70%를 부담하고 자치구가 나머지 30%를 내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농민이 아닌 사람들이 수당을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절차와 기준을 깐깐하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지금 농민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농민수당이 도 단위가 아닌 광역시 단위에서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광주시 농민수당의 지급 시기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금액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맞춰 연간 6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기증전, 이건희 컬렉션의 첫 지역 순회 전시가 광주에서 시작됐습니다. 국보와 보물 등 지정 문화재들은 물론 서울 전시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들이 관람객들에게 첫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기녀의 모습을 과감한 구도와 섬세한 표현으로 담아낸 신윤복의 해원 화첩. 한 폭의 산수화를 백자에 담아내 백자와 산수화의 멋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백자 청화 산수무늬병. 모두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진행되는 고 이건희 회장 기증 전시, 어느 수집가의 초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이건희 기증품 첫 지역 특별 전시인 이번 광주 특별전에서는 회화와 도자, 불교 공예품 등 모두 271점의 작품들이 관람객들을 맡고 있습니다. 빛에 취약한 서화 작품들은 전시 기간 중에도 교체됩니다. 겸재정선의 대표작 인왕제색도는 10월 한 달 동안에만 전시됩니다.
그 이후로도 정약용의 글씨와 또 김홍도의 추성보도 같은 대작들이 함께 전시가 될 예정이오니 4개월간 항상 놓치지 말고 그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시립미술관에서도 이건희 컬렉션 사람의 향기 예술로 남다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의 허백년 오지호 화백의 작품뿐 아니라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박수근, 천경자 화백 등 국립현대미술관과 대구미술관 소장 작품 등 93점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작품들과의 비교도 되고 서로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서로 더 다른 감성의 비교도 되고 한 분 한 분 찾아뵙기 힘든 작품들 한 곳에서 볼 수 있어서 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의 전시는 내년 1월 29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전시는 다음 달 27일까지 계속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창단 2년차를 맞은 광주연고의 여자 프로배구 AI 페퍼스가 리그 개막을 앞두고 시즌 10승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대형 FA와 신인 드래프트, 외국인 선수 영입을 통해 전력을 대폭 강화한 AI 페퍼스는 팬들에게 더 이상 신생팀이 아닌 프로팀으로서의 경쟁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남 최초의 프로배구 팀으로 지난해 처음 V리그에 도전장을 내민 AI 페퍼스. 얇은 선수층과 코로나19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투지 넘치는 모습을 선보이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2년차 시즌을 앞둔 코치진과 선수단은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10승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신생 창단팀이 아닌 명심상부한 그런 프로팀으로서의 면모를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드릴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기대되는 점은 선수 보강입니다. 3년 총액 9억 9천만 원의 대형 FA 계약을 통해 국가대표 출신 베테랑 세터 이고은을 영입했고, 신인 드래프트와 외국인 드래프트에서는 각각 1순위로 꼽힌 염어르헌과 리알리드를 얻었습니다. 팀 목표가 이제 10승을 두고 있는데 저도 같은 마음이고, 근데 우선 이기는 경기를 최대한 많이 하고 싶으니까 시즌 때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Yeah, so I know I came a little bit late this season, but I've been training back in the U.S., so I still feel confident and strong enough to compete, even though I just only been here for a week. I'm very confident in my skills and what I've been doing this summer, so I think I'm ready. 창단 첫 해였던 지난 시즌 3승에 머무르며 아쉬움을 남겼던 AI 페퍼스가 강화된 전력을 바탕으로 올 시즌 깜짝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광주과학기술원 부지 매입에 묵은 이자까지 내라고 요구하면서 국책사업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의원에 따르면 LH는 광주과기원 조성 당시 잔여 부지 3만 1,000여 제곱미터 부지를 조성원가 64억 원과 20년간 가산이자 61억 원을 더해 모두 125억 원에 매입할 것을 광주과기원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내년부터 4년간 총 446억 원을 들여 차세대 AI 광반도체 첨단 공정 사업 부지로 조성이 준비 중입니다. 경전선 순천도심 통과 논란과 관련해 노관규 순천시장이 이제 노선 변경은 대통령 결심만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전선의 순천도심 통과는 원점에서 노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28일 윤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해 경전선 노선에 대한 순천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만큼 조심스럽게 노선 변경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 후보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시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군 공항 등을 방공포대 이전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과 2017년 논의 당시에도 광주 군공항이 방공포대 이전지로 거론됐지만 군공항 이전에 더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로 무산됐습니다.
해남 지역 농민들이 쌀값 보장과 영농비 폭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해남군 농민회와 쌀 생산자협회는 오늘 집회를 갖고 45년 만에 최대로 폭락한 쌀값 안정을 위해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년 대비 25% 이상 떨어진 쌀값을 정상화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반발했습니다. 땜질식 대책을 벗어나 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외국에서 밀과 옥수수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목표 가격 제도처럼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2차 전지 소재 분야와 관광산업 분야에서 1,9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라남도와 협약을 맺은 CIS 케미칼은 광양 세풍산단 항만 배후 부지에 400억 원을 투자해 2026년부터 연간 10,000톤 규모의 2차 전지 소재를 생산해 전남의 소재 산업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관광 전문 기업 누마루는 무안 조금나루 일원에서 1,500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403개실 규모의 풀빌라 등 휴양시설을 건립해 전남 체류 관광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게 될 전망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내년 개최되는 제10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총감독에 낙원 교수를 위촉했습니다. 낙원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대학원 교수는 14년 연속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인 레드닷 어워드 심사위원 활동을 해오는 등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를 가지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산업 육성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2023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내년 9월과 10월 2달간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등에서 열립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전라남도 상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흥 화령체육관에서 열린 상인의 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현조 광주 전남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소통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전남 지역 전통시장 115곳의 시장 상인 800여 명이 모여 더 많이 오게 하고 더 많이 보내자는 비전으로 손도장 퍼포먼스 등을 가졌습니다. 황성환 전남교육청 부교육감이 부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전남교육 대전환이라는 담대한 여정에 동참할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